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5년 5월 26일 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올해 들어서 가장 거칠었던 그리고 가장 크게 변수가 발생했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또 앞으로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풀어가야 되는지 간단히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올해 들어서 결제 변동성이 가장 컸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선물은 0.23% 상승 출발 후 1.43%짜리 강한 돌파 양봉이 출현했고요. 코스피는 2%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변화에 주목해야 하겠는데요.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일정을 6월 1일에서 7월 9일로 갑자기 또 연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본장 휴장이고요. 선물만 새벽 2시까지 거래됩니다. 라가르드 22총재의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 변화로 인한 시장 변동이 상당히 거칠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올려들었던 관점은 오늘 아침 개장 전에 다 철회를 해야 했던 그런 날이었죠. 어쨌든 입장 번복이 이렇게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어떤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서 계속 바꿔줘야겠죠. 사실은 트럼프의 그 관세 부과가 주말에 나왔던 금요일에 나왔던 게 주말까지 이어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게 계속되리라고 보지는 않았어요. 뭐 한 6월 1일이니까 6월 1일 근처 가가지고는 또 번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에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보고 그다음 PC 정도 이제 전후 해가지고 PC 발표가 금요일에 일정이 있으니까 그때 전후로 해가지고 또 트럼프가 변수를 또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예 이제 월요일 거래도 시작하기도 전에 휴장일에 또 주말이었잖아요. 미국 시간으로는 그때 또 이렇게 EU 유럽 연합 쪽에 관세 부과를 또 유예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은 주말에 어떤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개장 전에 그거를 완전히 다 철회를 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유럽 연합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서 이제 이거 금요일입니다. 이거는 미국에 공장을 짓고 생산을 늘리지 않는다면 6월 1일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금요일에 경고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유럽연합의 무역 장벽 등에 의해 미국은 약 연간 2억 5천만 달러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고 언급했었죠. 그러나 미국 시간 주말에 폰 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통화 후에 관세 부과 일정을 7월 9일로 유예한다고 기존 발언을 번복하며 나스닥은 1%대 순간 급등이 나왔습니다. 6월 1일이 되기 전에 이번 주말쯤에 이제 관세 유예 결정을 할 것으로 보았으나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 아침에 번복 발표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주말과 매매 시나리오를 고쳤으며 월요일장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6월 말부터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아이폰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는 삼성전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미국에서의 제조가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회복을 위한 의도를 드러낸 것일 뿐 번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럽연합의 유예처럼 요 애플과 삼성전자에 대한 관세 부과도 어느 정도 조정되고 유예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 기대감이 형성이 충분히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증시도 개장 전 트럼프의 관세 부과 유예 소식에 주말 매도를 준비하던 돈들도 투자자들도 입장을 바꿔서 오히려 매수로 들어오며 오늘 상승세를 강하게 만들었고요. 특히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 개인들을 풋옵션으로 몰아넣으면서 오전 급등장을 연출했었습니다. 서학개미의 나스닥 매도가 지금 돋보이고 있는데요. 5월 들어서 환율이 하락하면서 환차손을 막기 위한 서학개미들이 나스닥을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5월 2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미국 주식에 대한 거래 순매도액은 10억 6,545만 달러로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반면 서학개미들은 금리가 오른 미국 국채 매수를 늘렸다고 합니다. 1월 6억 9,297만 달러, 그리고 2월에는 12억 7,641만 달러, 그리고 3월에는 8억 862만 달러 등 미국채를 올해 들어서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나스닥에서의 수급 개선이 일부 일어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지금 더 탄탄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이게 지속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환율 변동에 따라서 다시 또 개인들이 저점에서 다시 또 이제 환율 변동에 의해서 또 매수로 돌려 넣은다면 또 변수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도 듭니다. 국내 증시로 넘어가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첫 번째로 초반에 이 346.5 부근 여기 얘기하는 건데요. 자, 금요일장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금요일에 수차례 막혔던 자리, 이거 금요일장에서 복귀했었죠. 이거를 오늘 아침에도 한 세 차례 정도 막혔다가 그 자리가 이제 돌파가 됩니다. 자, 막혔던 저항, 반복적으로 막혔던 저항이 돌파되니까 기준 양봉이 생기고, 그 기준 양봉은 요거는 29분 30분을 모두 합쳐야 될 것 같아요. 중간을 깨지 않는다면은 계속 상승세를 타고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실제로 깨지 않았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초반 346.5 부근은 금요일에 계속 막혔던 저항대 부근이고, 수차례의 돌파 시도 끝에 돌파가 나오며 기준 양봉을 세웠습니다. 9시 29분에서 30분 사이에 2분 동안 올라간 것을 이제 기준 양봉을 합쳐보면 되고요. 장 초반엔 개인 위클리 양매수로 제한적인 스탠스를 보였으나 9시 20분 이후로 개인 위클리 풋옵션 이 10억을 넘어가면서부터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은 아직 안 올라오고 오히려 개인들은 줄이고, 그다음에 풋옵션은 크게 늘어나면서 개인들의 반대로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돌파봉이 나온 시점 이후에 발생을 했던 거고요. 위클리 옵션에서 개인은 한쪽으로 30억 이상 매수 금액이 쏠리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 이상으로 쏠리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게 나오는데요. 드물게 나오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웨이성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게 오늘 나오기도 했죠. 물론 원웨이까지는 아니었지만 결제 시에 원웨이 형태로 가버리는 그런 변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억 이상을 10시 반, 11시 넘어가면서 개인들이 계속 풋옵션을 늘려왔었죠. 그래서 50억까지도 넘어갔었는데 그게 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었던 겁니다. 그렇게까지 개인들이 한쪽으로 몰리는 그런 날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풋옵션이 계속 몰리고, 콜은 한 350 위클리 콜을 제외하고는 다 매도 포지션을 잡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계속 상승 쪽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11시 이후에 개인들이 위클리 풋옵션을 50억 이상까지 사들이면서 순간적으로 오전에 급등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350 위클리 콜옵션이 당일 최저점 대비 70배까지도 오전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350 위클리 콜옵션 차트를 보면요, 이렇게 당일 저점인 0.02부터 기준을 본다면 이론상 여기까지 1.39까지, 자 이거 로그 차트 적용 빼버리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0.02에서 1.39까지 70배까지도 거의 70배죠. 70배까지 솟구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여기서 익절을 하지 않고 다시 그게 0.05까지 후반부에 내려오기도 했죠. 70배를 갖다가 거의 90%, 거의 95%인가요? 자, 여기 퍼센테이지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95%, 95% 이상을 다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자, 70배 갔다가 95% 이상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그 다음이 대박이 나타난 거죠. 결제가 이제 여기서 자 다시 70배 올라갔다가 개인들은 반 이상 청산을 하지 않고 있다가 다 죽여서 이거를 또다시 0.05까지 이렇게 0.02부터 1.39 이렇게 있다 결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거의 뭐 0.24까지 거의 5배, 종가의 마지막에 한 5배 가다가 0.05 기준으로 크게 올라간, 여기서부터 결제가 이렇게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2.11로 완전히 큰 반전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뭐 라이브 방송 같이 보신 분들은 다 같이 놀라셨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이따가 순서대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350 위클리 콜은 오후장 후반부까지 90% 이상 녹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은 반 이상 보유하며 미결 물량을 오히려 매수로 다시 늘렸습니다. 자, 이거 미결 차트를 보시면 350 콜옵션 위클리 콜 미결을 보시면 요 결제 들어갈 때 말고 여기 요쯤에 이렇게 자 보시면 반 이상 지키고 있다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 이상 지키고 있다 미결을 다시 늘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급등했다가 떨어질 때 다시 채워 넣은 거죠. (11시 50분) 정도에는요, 자, 요게 거의 끝자락에 있을 때 위클리 옵션이 이제 70배 정도 순간적으로 저점에서부터 올라오고 나서 갑자기 월물 콜 옵션에 왕개미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콜 옵션 차트를 보시면요, 수급 차트를 보시면 왕개미가 이렇게 콜옵션 352.5에 아직 그게 잔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번에 샀던 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의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바로 보자마자 체크를 해드렸고, 여기서 이제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됐던 거죠. 그래서 당일 단기 고점 시그널을 보내왔으나 이거 미끼라고 보시면 되니까, 왕개미 콜옵션은 그냥 미끼예요, 미끼. 콜을 보여주면서 이제 시장이 고점을 형성해라 하는 미끼거든요. 그래서 그 미끼를 보여줬는데 많이 하락할 수 없었죠. 워낙 위클리 풋옵션에 개인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이 수급 자체를 뒤집지 않는 이상 시장은 크게 하락 전환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돌파했던 2차 저항 라인인 349.2 부근을, 요거는 이제 파생반 2차 저항 라인의 파생반에 제가 개장 전에 늘 자리를 잡아드리는 자리 중에 하나였는데, 그 자리를 일단 돌파했었죠. 오늘 수급으로는 뭐 개인들이 위클리 풋을 엄청 몰렸으니까 풋으로 돌파가 나왔고, 그 자리가 다시 지지하는 자리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그 자리 부근을 한 두 번 정도, 순간 언더슈팅도 나오긴 했지만 한 두 번 정도 이제 지지를 하면서 시장은 만기 결제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자, 이게 진짜 만기 변동이 엄청 크게 나왔던 거죠. 만기에는 종가로 삼성전자를 500원이나 땡기면서 평소에 잘 나타나지 않는 종가 급등, 코스피를 종가에 17포인트를 끌어올리면서 위클리 콜매도 포지션을 크게 무너뜨렸습니다. 콜매수 포지션, 개인 350 위클리 콜옵션을 중심으로 종가 기준으로는 9배가량 크게 살려주는 변수가 나타났고요. 그게 아까 전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 자, 350 위클리 콜에서 종가 0.24. 자, 다시 한번 이따 적을게요. 자, 여기서 70배. 그 다음에 이거 챙기지 않고 있으면 여기까지 마이너스 95% 정도 이상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까지 5배 정도 갖고, 그 다음에 종가 기준으로도 여기서부터 결제까지 순간적으로 9배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 0.05부터 자, 결제 시 2.11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40배 이상 갔죠. 42배 정도 된 건가요? 42배. 그 다음에 자, 여기 0.02 당일 최저부터 결제 시까지 오늘 토탈은 105배가량 진행된 겁니다. 이런 오늘 엄청난 이론적으로죠. 뭐 극과 극, 끝점에서 끝점까지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거는 당일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종가 기준으로도 9배를 크게 살려주는 변수가 나타나며 일시적인 백워데이션을 만들고 종료했습니다. 이제 순간적으로 코스피 200이 종가에 급등했기 때문에 선물과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백워데이션을 종료를 했고요.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제 만기, 위클리 만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2.01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종가 변동은 연 100회 정도 되는 위클리 옵션, 자, 52주 중에서 뭐 한 주에 두 번, 대략 그렇게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만기를 보여주니까 대략 한 50번 곱하면은 한 100회 정도 만기일이죠. 그래서 연 100회 정도 되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상당히 특수한 경우지만 언제든지 간간히 나타날 수 있으며, 따라서 개인은 생존을 위해서는 절대로, 자, 진짜 중요합니다. 절대로 옵션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결제까지 끌고 가면 안 된다라는 오늘 교훈을 줬습니다. 결과적으로 풋옵션은 매도 포지션에서 다 녹았지만, 이거는 시장이 반대로 급등했을
급등했기 때문에 풋옵션 매도가 산 거지, 반대로 갔으면 풋옵션 매도도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변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수급상 오늘은 개인들이 콜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콜 매도를 잡을 가능성이 훨씬 높긴 했었죠.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낮은 작은 걸 먹기 위해서 큰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절대로 옵션 매도 포지션을 결제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옵션 매도의 결제 시도는 소탐대실의 극치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먹을 땐 적게 먹고 잃을 때는 오늘의 345 위클리 콜옵션 매도와 347.5 위클리 콜옵션 매도처럼 손실이 증폭되고 빚괴자를 순간적으로 양성할 우려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양성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일봉으로 넘어와서 볼게요. 자, 일봉 선물 일봉으로 보면요, 지금 이렇게 이것도 언급드렸던 내용인데, 스토캐스틱, 이거는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렸죠. 스토캐스틱과 RSI를 합성한 보조지표 기준입니다. 이건 제가 여기서 메인으로 보고 있는, 자, 요 지표 기준으로 보시면, 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만 볼까요? 자, 여기서 과열 때 떨어졌고 바로 또 과매도 들어와서 반등, 과열에 또 떨어졌고 과매도 들어와서 반등, 그 다음에 과매수 구간이 길었죠 이번에는. 그 다음에 되게 빠르게 일주일 2주일 사이에 다시 과열이 끝나고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과매수 구간이 일찍 종료되어 있었는데 오늘 다시 빗각 돌파 상승을 보이면서 단기 과매도 구간도 사실 일찍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면요. 자, 다시 이렇게, 자, 여기를, 이건가요? 여기를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슬슬 이렇게 올라설 또 가능성이 생겼죠. 요 구간 동안에 이렇게 또 시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요 구간에서 머문다든가 이렇게 하고 또 다시 이렇게 과열을 만들겠죠. 그때에 대해서 다시, 지금은 박스 구간이잖아요. 여기를 딛고 있고 요 자리를 깨지 않고, 지금 764 안 깼다 말씀드렸죠. 안 깼으니까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공간으로 왜 안 가지? 없는 겁니다. 안 깼잖아요. 첫 번째 단계 요 구간부터 깨지 않았는데 그 다음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박스를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여기 과매수 혹은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여기 고가도 있으니까. 아직 외국인들이 스위칭을 시원하게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더 둬야 될지도 몰라요. 어느 포지션을 잡을지도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또다시 과열이 든다면 그때 가서 또다시 이제 시장이 흔들릴 여지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뭐 당장 뭐 밤사이에 변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은 이게 빠르게 진행될 글쎄요. 이렇게 빨리 되는 건 일단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지표도 같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게 일찍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코스피 차트를 보면요, 하단에 240 그리고 481 2평 라인을 딛고 있죠. 자, 여기 요 노란 선과 파란 선을 이렇게 밑으로 지금 발판으로 딛고 있죠. 그래서 이 자리는 당분간 지지 라인, 지지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자리가 종가로 뚫리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방 리스크가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지냐 이탈이냐 보면서. 그다음 트럼프의 행정 명령 서명과 관련한 업종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 방산, 원전 쪽에서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원전 섹터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선 테마군으로도 분류될 수 있고, 따라서 6월 3일 대선 결과에 따라 운명이 바뀌거나 재료 소멸 등의 이유로 급전환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 상세 내용 간단히 또 짚어볼게요. 이거는 라이브 방송 때 적었던 내용들인데요. 9시 35분 기준에는 이렇게 뭐 옵션 이런 식으로 거래됐다는데, 이거는 이후에 변화가 컸으니까 넘어가고요. 시간대별 위클리 옵션 만기일 이동 추정 범위가 오늘 빠른 시간, 좀 이른 시간 내에 범위가 나오더라고요. 오랜만에. 그래서 오랜만에 범위가 양쪽으로 잡히네. 뭐지? 350 밑으로 내려올 셈인가? 해서 봤는데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풋옵션에 몰리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코스피 200 기준으로 350 밑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무조건이 아니라 보시면 80% 확률을 접어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이례적으로 풋옵션이 확장되니까 확률적으로 낮은 확률이 될 수 있겠구나가 된 거고요. 2시에는 또 같았어요. 그런데 단 오전장에 352로 넘어가면서 낮은 확률로 시장이 움직였다를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결제 변수가 크게 발생하면서 낮은 확률이 나타난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배 이상의 위클리 옵션이 탄생된 거죠. 코스피 200이 352.11까지 종가에 솟구치면서 350 위클리 콜은 이제 개인 중심의 매수로 당일 최저점 대비 근 70배 갔다가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95%가량 갔다가 최대 다시 105배 자리까지 다시 폭등하면서 결제가 됐었죠. 개인 위클리 옵션 만기일 이제 결제 전 상황인데 이건 개인들 상황을 얘기한 건데요. 자, 개인들은 세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350 위클리 콜을 매수하는 개인들. 그래서 350 위클리 콜 매수에서 큰 수익이 났던 것은 챙기지 않고 대부분 다시 녹았었죠. 중간에 체크한 거니까 이걸 얘기한 겁니다. 대부분 다시 녹았던 첫 번째 요거 1번. 그 다음에 347.5에서 345 콜 매도는 손실이 아주 컸습니다. 여기서 엄청 컸죠. 아주 커졌고. 그다음 풋옵션. 풋옵션 왕창 사들인 것은 다 녹아버렸습니다. 자, 풋옵션 차트 하나 보시면 오늘 왕창 녹은 풋옵션 중에 47.5 풋 같은 거 보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이거는 월물이다. 자, 위클리 보면은 위클리 347.5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그냥 애초에 그냥 0으로 녹아버렸죠. 350 위클리 풋 같은 것도 봐도 녹아버렸습니다. 345는 말할 것도 없고 다 녹았고요. 이런 식으로 풋옵션을 왕창 사들인 것은 다 녹아버렸습니다. 결제 시에는 큰 변수가 발생하면서 350 위클리 콜을 크게 살려줬는데요. 345에서 347.5 중심의 개인 콜 매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종료했습니다. 물론 347.5와 345뿐만 아니라 개인들은 352.5 이상의 콜옵션 도 매도를 하기도 했는데 거기는 이제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빼고 주로 345와 347.5를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돈들이 매도가 되어 있어서 그걸 크게 무너뜨리는 날이었다. 그런데 그걸 무너뜨림과 동시에 350 개인 위클리 콜은 크게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종가 기준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9배, 그쵸? 최저점 대비 최대 105배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던 거니까 굉장히 크게 폭증을 한 거죠. 매도가 손실을 기록하는 것보다 매수가 수익을 더 본 게 컸죠. 위클리 옵션 만기일 결제 진행 과정 상태는 2시 3분과 3시 1분 그리고 동시효과로 나눠서 봤는데요. 오늘 종가 동시효과 349.62로 진입해서 352.11로 급등해서 최종 마감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 콜 매도 잡는 변수가 크게 발생했다. 중요한 거는 여기 350 위클리 콜이 0.24로 진입해서 2.11로 결제된 것, 당일 최저점 대비 105배가 나와서 잭팟이 나왔다. 반대로 347.5 위클리 콜은 개인들이 대형 손실을 기록했고요. 2.48로 진입한 게 4.61로 결제되면서 당일에 개인들이 최저점에서 매도를 했다면 2500% 마이너스가 잡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물론 뭐 최저점에서 얼마나 매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론적으로는 자 보시면 최저점에서 만약에 매도를 했다면 끔찍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가 지금 저점이 0.18에서 자 여기 그날 일봉으로 보면 저점이 0.18이죠. 0.18에서 만약에 오늘 이 347.5 위클리 콜옵션을 매도했다라고 보면, 근데 이 정도 가격을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늘 매도하고 그냥 0 되겠지 하면서 그냥 놔뒀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기준으로 마이너스 2500% 정도가 찍혔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냥 뭐 0.18 아직 아침 시간인데 저거 다 0으로 만들까? 원래 일반적으로 보통 그런 날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클리 때 요거 웬만하면 죽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 내 100만 원 좀 왔다 갔다 하겠지만 어차피 녹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요게 마이너스 한 2,500만 원, 2,400만 원, 2,500만 원 요선까지도 결제가 됐다라는 거고 1,000만 원이면 마이너스 2억 5천급이 됐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게 이제 매도 결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될 것 같고요. 3, 4, 5 위클리 콜은 개인 콜 매도가 또 대형 손실을 기록한 옵션 중에 하나죠. 5.00으로 동시효과 진입해서 7.12로 결제돼서 당일 최대 600% 마이너스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나머지는 풋옵션 다 0으로 거의 0으로 녹았던 거 상황이고요. 금융투자는 347.5 위클리 품매수 제외 대부분 이제 매도 포지션을 보이기도 했어요. 기타 법인은 아주 크지 않으면 생략하고 개인 위클리 콜 350을 살려주면서 밑에 콜 매도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그런 하루입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은 기실현 포함해가지고 외국인들은 약 11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원래는 이거보다 더 커지는 손실금이 더 커질 것 같았는데 콜 매수 수익이 꽤나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32억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350 콜 매수 수익 그리고 347.5와 345 콜 매도 손실 풋은 전체적으로 손실을 봤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금융투자는 23억 정도의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209만 주 매도했고요. 삼성전자의 주요 매물대는 570, 557, 540, 544, 530 여기를 살피고 이 매물대는 6, 7개월 연속 계속 같은 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4,400 중심으로 위아래 체크를 했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관세 부과는 아직 일단 입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애플과 함께 풀릴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고요. 트럼프는 언제 변덕을 부릴지 또 알 수 없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외국인 선물 기준으로 1352억 매도 마감했는데요. 자, 선물 보시면 이것도 특이한 현상이 발생했죠. 자, 오후 들어가지고 결제 전에 이제 2시부터 외국인들은 선물을 줄이기 시작했고, 결제 시간 보내는 동안에 급격히 추락해서 4천억대 매수하던 것을 1352억 매도로 전환해서 마감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5천억 이상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투신이 이제 종가에 선물 매수를 더 한 거죠. 이때 이제 투신은 종가에 선물 매수를 3천억 이상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는 또 투신이 상쇄시킨 것도 있습니다. 롤오버 3월물 롤오버 매도 물량을 제외하고 6월물만 단독으로 본다면 매수 우위 포지션을 조금 가지고 있고요. 롤오버를 포함하면 아직은 약간의 매도에 가까운 중립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니콜은 오늘 38억 매수로 기존의 매도를 좀 줄였고요. 미니풋은 23억 매도로 기존의 풋 매수를 좀 줄였습니다. 따라서 누적은 340에서 350 미니 옵션 사이에서 약 20억 이상의 콜 매도와 약 70억 가량의 풋 매수가 누적된 상태로 하방 포지션을 그래도 아직은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지 않아졌기 때문에 해지 성향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182억 매수가 나왔고요. 큰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이 약 24조 4,713억 원을 아직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은 제2차 한미 실무 통상협의에서 환율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해지면서 그 뒤로 원화 절상 가능성에 더 힘이 실렸고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재정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달러가 약세를 나타낸 영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내려와서 달러 선물 기준 1362.5원으로 정규장이 종료됐고요. 야간장에서 소폭 반등 중입니다. 외국인은 정규장에서는 이제 달러 선물을 1,803억 매수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오늘 0.2% 상승한 19.63으로 마감했고요. 하단 지지 라인을 이제 딛고 변동성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나 여기서 충분한 또 횡보 시간을 거칠 수 있다 정도를 보면서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본장이 휴장이며 지수 선물은 새벽 2시까지 거래됩니다. 본장이 없어서 거래는 약하지만 특별한 일이 발생하면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움직임을 2시까지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갭으로 가겠죠. 이번 주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일정과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 PC 발표 등이 중요합니다만 일정을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의 메시지 발언 등은 시장은 계속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들어 가장 거칠었던 위클리 옵션 만기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텔레그램방과 구독자 네이버 카페에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합류하셔서 함께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